어젯밤 서울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소식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가해자는 바로 이 30대 남성입니다. 숨진 영무원을 스토킹해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1심 선고가 나오기로 돼 있던 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가해자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며 2달치 반성문까지 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에는 잘못했다고 해놓고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살인을 계획한 정황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사건 내용을 조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9시쯤 노란색 옷을 입은 남성이 경찰에 붙들려 나옵니다. 팔에는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영무원을 살해한 가해자 31살 전모 씨입니다. 비슷한 시각 신당역 2번 출구, 들것을 든 구급대원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13여 분 뒤 피해자가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전 씨는 사건 당일 집에서 흉기를 준비한 뒤 현금으로 지하철 승차권을 구매해 신당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역사 안에서 샤워캡을 머리에 쓰고 1시간 넘게 피해자를 기다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하면서 현장에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장실로 따라 들어온 전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비상벨을 눌러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전 씨는 출동한 영무원에 의해 곧바로 제압됐지만 피해자는 이미 크게 다친 상태였습니다. 끌어내서 화장실 바닥에 엎어뜨리고 무릎으로 해서 제압을 합니다. 전 씨는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으로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돼 직위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와는 입사 동기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전 씨의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강 수사를 통해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네, 반성문과 살인, 사건 당일 가해자 전 씨가 드러낸 두 얼굴입니다. 법원에 냈다는 2달치 반성문에는 잘못했다, 사죄한다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반성문을 범행 이틀 전까지 쓰고 모아 재판부에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범행 도구까지 준비했던 겁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해자 전 씨의 괴롭힘이 시작된 건 2019년입니다. 피해자가 사적인 만남을 거부하자 불법 촬영물이 있다며 협박하고 만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10월까지 약 3년간 거부 의사를 밝히는데도 전 씨가 피해자를 접촉한 횟수는 약 300회. 피해자 측은 처음에는 무시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멈추지 않았다며 전 씨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당시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전 씨는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 등을 보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풀려난 전 씨는 피해자에게 합의해달라며 연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때 전 씨는 내 인생 망치고 싶냐, 원하는 조건이 뭐냐면서 협박조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변호사가 처벌될 수 있다고 조언하면 잠시 멈췄다 다시 접근하는 식으로 법망을 피했습니다. 석 달간 30차례 가까이 시달린 피해자는 결국 올해 1월 전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다시 고소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사건의 선고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전 씨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를 드린다는 취지로 재판부를 향해 선처해달라고 적은 겁니다. 반성문은 지난달부터 이달 13일까지 며칠에 한 번씩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형을 줄이기 위해 2달 동안 반성문을 써 제출한 겁니다. 반성문은 법원에 어제 접수됐습니다. 선고 하루 전날 그리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이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3년을 고통 속에서 보냈을 피해자가 신변 보호를 받은 건 단 한 달뿐이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원치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아직 빈틈이 있고 피해자에게 손길이 온전히 닿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유아한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자에 대해 한 달간 신변보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112로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출동하는 시스템입니다. 경찰에 구조 요청을 보낼 수 있는 스마트워치와 경찰의 주변 순찰은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신변보호 조치도 한 달 만에 끝났습니다. 역시 피해자가 연장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상 경찰이
가해자를 구치소에 일시적으로 가둘 수 있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거나 연계 순찰을 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피해자의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여성단체는 이런 구조론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이 처벌 여부가 피해자 손에 달렸다 그러면 가해자가 다시 스토킹을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되는 심각성에 따라서 사법기관이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겠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직장 동료나 친인척 등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아닌 사법기관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네, 이처럼 스토킹 처벌법이 도입된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보니 지난해 10월 법 시행 이후 사법 처리된 스토킹 범죄만 5천 건이 넘습니다. 피해자 대다수는 20대 여성이었습니다. 고석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이 자신의 가게에서 50대 남성의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범인은 스토킹 혐의 등으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범행 이틀 전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풀려났습니다. 지난해 11월엔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의 차량 등에 위치 추적기를 붙이고 협박을 일삼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 신고는 16,00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사법 처리까지 이어진 스토킹 범죄는 지난해 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5,487건으로 절반 수준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가해자는 2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50대 가해자도 899명이나 됐습니다. 피해자도 20대가 가장 많았는데 1,285명이었습니다. 30대와 40대 피해자는 각각 1,000명이 넘었습니다. 20대 피해자 1,285명 중 여성 피해자가 1,113명으로 절대 다수였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20대 여성이 가장 취약한 겁니다. 스토킹 피해 당사자분들의 이 하루하루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괴롭고 끔찍하다고 하는데요. 강력한 처벌,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보다도 보다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피해자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